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우울증과 대차게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K장녀 김어진입니다. 저는 4인 가족에 남동생을 하나 둔 정말 평범한 가족의 장녀인데요. 남녀 차별도 거의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왠지 제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늘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외롭고 좀 삶이 버겁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제 현실은 분명히 평범한 첫째 딸인데 제 마음속의 현실은 마치 고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이였을 때 13층 아파트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날 정도로요. 그런데 저는 이 감정이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고 객관적으로 불행하다고 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철없는 감정을 가지는 걸까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더 이상 삶에서 기대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현재 진행형으로 우울증에 대한 깊은 치료를 받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저는 알고 보니까 가족 안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K장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고요한 살얼음판 같았어요. 81학번, 83학번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난 어머니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할머니에게 자랐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K장녀라면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늘 바쁘시다 보니까 저는 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동생을 진짜 잘 챙기려고 했어요. 피곤하신 부모님에게 동생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무조건 칭찬을 받거든요.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긴장 상태에 있던 저에게 참 어른스럽다. 어쩜 이렇게 똑부러질까? 아이고 착해라. 이런 말들은 일종의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크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얘기를 못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나 못하겠어, 나 무서워, 나 안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다 잘하는 척, 심지어는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상을 줬어 뭐 이렇게 연기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된 거죠. 친구 관계도 좋은 면만을 골라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하인드 씬은 다 편집한 채로 위인전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와, 삶이란 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거구나, 참 버겁고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동생은 절대로 저처럼 자라게 하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동생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모님이나 나에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동생이 크고 작은 사고를 칠 때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커버해줄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말을 동생에게 주다 보니까 가족은 점점 더 저를 의지하게 되는데 저는 점점 더 소진되어 갔습니다. 저는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이 어린애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의젓한 아이보다는 엉뚱깽뚱한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덕질하는 편입니다. 막 떼쓰고 울고 승질내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크고 싶습니다. 어려우니까 못하겠어, 엄마 아빠 도와줘,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놀아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라고 싶어요. 아쉽지만 그렇지 못하게 자란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K장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녀들은 가족 개개인이 굉장히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까먹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과 첫째라는 콤보가 만나서 희생을 요구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른아이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가족은 제 심각한 우울증을 계기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첫째 딸 김어진이 아니라 그냥 어린애 김어진이었지, 그렇게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길고 고통스러웠던 연습 끝에 저도 이제는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좀 부정적인 모습도 편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철없는 모습이라든지 게으른 모습이라든지. 그러고 나니까 가족이 한결 편해요. 드디어 집이 좀 집 같아요. 그 전에는 집에 누가 있으면 할 일이 없어도 맨날 바깥을 막 배회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일 없이 누워있는 모습 아주 편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저처럼 장녀이실 수도, 외동이거나 막내일 수도 있으시겠죠. 어쩌면 벌써 부모님이 되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타이틀이 혹시 조용한 불평등이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용한 불평등이 자아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내가 나로서, 내가 나라는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똑같은 시선과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맞으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딸, 아들,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형, 네, 다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나 정말 지금 괜찮은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김어진이었습니다.